오늘은 우리 모두가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식신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포인트야.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잘하겠지, 잘 될 거야,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식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자,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 진화론 같은 거 배웠잖아요. 그럼 이제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그거 생각나세요? 이렇게 아기 때 요렇게 있다가 점점 더 진화해서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늙어서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는 그 그림 있죠? 아시죠? 요렇게 제가 오스트랄로를 그리긴 좀 그렇고 요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죽어가는, 돌아가시는 요 그림 있죠? 성장하는 거, 그거를 떠올리시면 돼요. 식신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은 앞 시간에 비견 겁재 했잖아요. 여기가 이제 애기, 비견, 그 다음에 겁재 하면 식신은 한 요쯤 돼, 요쯤. 그러니까 뭐냐면 마치 엄청 힘이 세 보이고 뭐든지 다 할 것 같은 요런 진화론에서 그 전 단계, 그렇게 될 거야. 안 돼, 아직 청춘이야. 이해가시죠? 그게 식신이에요. 식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저는 에너지로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식신은 마치, 예를 들어 뭔가 이미지가 아프니까 청춘이에요. 청춘. 우리가 청춘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성장판이 이렇게 열리면서 키가 자라고, 또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성적 호르몬, 성징이 나타나면서 그 성장판이 열리면서 이렇게 자라는 그 풋풋함, 이게 식신이에요. 자,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이게 뭐든지 막 짐도 들고 그렇게 다 완성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아주 기대감이 많죠. 마치 장남 장녀 같은, 중요한 위치에 식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장남 장녀입니다. 띠가 식신이면 뭐예요? 그 집에 장남 장녀로 태어난 거예요. 자, 어쨌든 장남 장녀라는 게 뭐냐면은 온통 기대를 받으면서 뭐든지 할 것 같은데 뭐 진짜로 하는지는 잘 모르죠. 대부분 우린 누가 그 집을 이끕니까? 대부분 이제 차남, 그쵸? 아무튼 이런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사람이죠. 아무도 심하지 않아. 그리고 또 식신의 특징이라는 거는 제가 제 강의를 들을 때는 식신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이 다른 분 많이 하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저는 그보다 더 베이직한 원론으로 여러분들 들으시면 이해가실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한참 성장 호르몬이 나오고 우리가 이때를 뭐라고 하냐면은 가임기라고 해요. 가임기.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출산이나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여자나 남자나 이런 어떻게 출산을 앞둘 때 우리가 성징이 나타나잖아요.
그 상태를 우리가 식신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자, 일단 아까 제가 요 그림을 그렸지만은 우리가 식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 자체가 뭔가 한창 꽃을 피웠다가요. 응? 여기서 무슨 의지가 있었어요.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이렇게 꽃을 막 피울 것 같지. 이렇게 꽃을 막 피워가지고 막 되게 막 더 될 것 같지. 이렇게 우주로 갈 것 같지. 그러나 우리 하느님이 신이 있다면은 절대 우리를 우주에 가도록 놔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되게 갈 것 같거든. 그때 막 이렇게 성징도 나타나고 그죠? 기대도 받고 뭐든지 할 것 같고 서울대도 갈 것 같고 막 이렇습니다. 그때 우리 신은 우리를 어떻게 이 에너지,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자연순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꺾어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비견, 겁재, 뭐든지 할 것 같지. 그래서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아래로 내려가는 에너지가 식신이에요. 이 에너지를 아셔야 돼요. 이거는 외우지 말고, 비견은 그죠? 비견은 어때요? 내가 뭐든지 할 것 같지만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고, 제가 지난 강의에 얘기했지만 겁재라고 하는 거는 올라왔어. 그래서 자기가 우주로 튈 것 같지. 배팅하면 하겠지. 근데 결국은 이 식신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런 모두의 어떤 기대나 또 자기 스스로 우리 청소년기 생각나잖아요. 질풍노도. 그래서 식신을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깔고 있다거나 띠가 식신이라든지 뭐 특히 이제 년월의 식신이 이렇게 있거나 그러면은 요렇게 이 식신이 뭐냐면은 될 줄 알았는데 꺾이는 거예요. 제가 항상 식신을 뭐라고 하냐면은 또 이게 식신 있으신 분들이 저 요절합니까?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요절이 뭐냐면은 허리가 부러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문학적으로 요절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요절이라는 거는 우리가 시인이 그 펜을 놓을 때도 우리가 요절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는 손절한다 그러는데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어떤 이 꺾임, 내가 잘 될 줄 알았다. 잘 될 줄 알았고 나는 이제 남자가 됐으니까 어떤 여자도 쟁취할 수 있고 여자들 같은 게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쁠 수 있고 아름다울 수 있고 하지만은 하느님은 그걸 허락지 않기 때문에 항상 요렇게 그렇게 이불 바깥으로 뛰쳐나가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우리 그 신이 우리에게 준 형벌이자 배려예요. 그래서 이 식신은 사실상 많은 고서에 굉장히 뭐 좋은 신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물론 저는 그 고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것에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식신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식신은 뭐냐면 다시 한번 식신이라는 거는 최소한의 교육을 받고 우리가 그러면 이제 초, 중, 고 이런 거죠. 그래서 뭐 괜찮은 애는 대학도 가고 또 회사도 가고 그죠? 또 어때요? 이성도 보이고 그죠? 사랑도 하고
정말 한없이 행복한 나라의 공주나 왕자님이 될 것 같지. 그래서 결국은 이 식신이 이 철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예식장에 들어가고 회사에 들어가고 우리가 이렇게 일상적인 생활을 이제 한 20대 정도 20대 중반 정도 하죠. 그죠? 요 20대 중반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막 하다가 결국 우리 어떻게 되나요? 그때 우리가 뭐냐면 선별 과정을 겪게 되죠. 내가 바깥에 나와 보니까 밖에 나와 보니까 나보다 잘난 놈 너무 많은 거야. 또 내가 바깥에 나와 보니까 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다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이 인생이 너무 험난하고 세상 사람들은 너무 잔인하고 그래서 이런 꽃 같은 나이의 어떤 절정, 그 이후 꽃 같은 청춘, 그 이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참 인간은 어리석어서 또다시 안정을 찾고 싶다 이런,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뭐든지 다 할 것 같았는데 막상 회사 생활하거나 결혼 생활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관문, 내가 드라마틱하게 살 줄 알았는데 꺾여서 안전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식신이에요. 아마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많은 사람들이 식신에게 너네 아버지처럼 안 될 거야. 넌 아닐 거야. 본인도 그렇게 생각해. 우리가 청춘에 그렇게 생각하잖아. 난 우리 아버지처럼 살지 않아. 우리가 청춘 때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서 아프니까 청춘이라니까 나는 막 이렇게 원하는 대로 내 취향이 있어. 내 취향이 내가 선호하는 게 있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막상 그러한 때가 오면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역시 나의 집안의 내력을 닮아가는 나 자신을 보게 되죠. 그래서 식신의 에너지는 마치 도파민이 막 하다가 쿡 꺾이는 이런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식신을 깔고 있거나 중요한 위치에 이렇게 식신, 천간에 식신을 갖고 있는, 특히 연월에 있는 경우는 처음에는 아니다가 나중에 이제 살면서 다 귀찮습니다. 게으름의 화신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간다. 이것은 상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편안한 길을 가고자 하고, 내가 모든 불행한 여자들을 돌봐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안전빵 있는 여자로 가고, 또 멋진 우리 이런 모델 같은 여성과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주 평범한 여성과 결혼하고,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여성 멋진 이런 리더하고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결국은 귀찮거든. 그냥 똑똑한 애들하고 하면 귀찮거든. 그러니까 그냥 피곤하다. 그냥 무난하니 우리 오빠 같은, 우리 동생 같은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안정화시켜가는 과정에, 그 과정, 꺾임, 절정, 그 이후의 꺾임 속에서 자기 자신을 느끼는 사람들이 식신입니다. 그래서 식신은 이래요.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 초등학교 때 초중고 때 쟤는 대단한 애다. 공부 잘하고
애가 못하는 게 없고 이렇게 어른스럽고 장녀처럼 이렇게 다 해주고 뭐 이런 거 같은데 우리가 한참 있다 만나보면은 너무 평범해져 있는 사람 있죠. 그 식신이에요. 식신이 원하는 건 특별하지 않음이고 자기를 아무도 봐주지 않는 거예요. 요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까 제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나는 굉장히 평범하다. 이걸 인정하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무엇을 한다? 부양을 하고 또 고뇌를 하고 고뇌하고 책임지고 내가 어떤 것에 어떤 딱히 목줄이 확 매어서 갇혀서 자유롭게 살고 싶지만 청춘을 반납하고 내가 정말로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있죠. 이렇게 있으면서 내가 그 길로 뚜벅뚜벅 인정하고 현실을 파악하고 하는 것이 바로 재성이라는 거예요. 응? 그 전에가 식신상관이에요. 그러면 난 이제 상관 다음에 할 건데 상관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어떤 이 식신의 고뇌, 식신의 이런 상태 있죠. 그 상태에서 나는 이제 조용히 살아야겠구나, 안정되게 살아야겠구나 하면서 느끼는 또다시 거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집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아니면 꼭 결혼을 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런 거죠. 식신이 그래 인생 별거 있어, 그냥 회사 가지, 평범한 게 제일이야, 귀찮아 이게 식신이에요. 근데 이제 나 회사 갔어. 또 인간은 뭡니까? 인간이란 뭐야? 또 가는 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거 있잖아. 여기서 이 식신 상관이에요. 응? 여기가 떨어지는 식신의 이미지라면 여기는 올라가는 상관의 이미지. 그래서 여기에 식신 상관이거든. 여러분, 식상이 있는 사람들을 상당히 조용해요. 식상은 뭐냐? 자기가 뭐든지 로켓 타고 날아갈 것 같았거든. 근데 이 세상의 관습이나 어떤 그 우리 세상의 어떤 그런 비루함 있죠. 그런 것을 보면서 너무 좌절하고 다시 한번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조용히 책을 읽고 반성하는 것이 식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고뇌라고 하죠. 고뇌. 그걸 고뇌라고 하는 거예요. 비견하고 겁재는 여기는 징징이야. 징징징징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식신하고 상관은 고뇌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뇌한다라는 건 뭡니까? 그래서 말을 잘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A라고 보는 거를 B로 볼 줄 알고 왜? 자기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평범하게 살면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거든. 반성하거든. 그게 식상이에요. 특히 식신은 이제 그런 그 고뇌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식신이 뭐 아주 좋은 신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뭐 맞겠죠. 맞는데 저는 이 식신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의외로 상당히 인생에서 변동성이 있습니다. 이직을 꼭 해. 그 다음에 시험도 여러 번 봐. 아주 변수가 많아. 왜? 꺾이니까. 내가 A 학점인 줄 알았더니 막상 군대 갔다 와보니까 자기가 B거든. 그래서 전공 또 바꾼다고. 식신이 오히려 훨씬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식신은 자기 밥 벌어 먹는 기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식상은 그 속에 고뇌가 있는 거예요. 왜? 내 생각대로 안 되거든. 응? 그게 식상입니다. 그리고 식신은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거고, 상관은 정말 그 회사에 들어가서, 가정에 들어가서 어른이 돼서 애 낳고서 애 얼굴 보면서 밥 먹이면서 못 살겠다. 다시 뭐다? 나가야겠다. 이 올라가는 것이 상관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너무 어지럽게 적었나? 자,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식신이고, 못 살겠다, 다시 가야겠다가 상관이에요. 근데 못 가요. 그래서 상관을 깔고 있는 여성들이 뭐 이혼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 고뇌하는 여성이란 뜻이에요. 고뇌하는 여성. 응? 그러니까 옛날 시대에는 여자가 고뇌하면 되나? 골치 아프잖아. 여자는 고뇌하면. 식신은 오히려 식신도 고뇌하지만, 식신은 이불 밖은 위험하구나라고 해서 이불 속에 들어가서 고민하는 거고, 그 이불 속에서 나오려고 하는 것이 상관이다. 이해가시죠? 이불 속에 있는 거는 식신상관 똑같아. 게으르기 짝이 없는 식신상관. 게으르기 짝이 없다니까. 근데 그 게으름이 마냥 게으른 게 아니고요. 바깥 세상이 내 생각만큼 같지 않기 때문에 이불 안에 들어가서 나는 누구인가를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식신은 들어가서 생각하는 거고, 상관은 그래도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바둥바둥 입을 킥을 하는 거예요. 식신은 이불 속에 온순히 들어가요. 피곤해. 피곤해. 그러면서 고뇌하지만, 상관은 고뇌를 하는데 뭐다? 이불 킥을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 식신 상관은 이불 속에 있는데, 상관은 이불 킥을 해서 발이 하나 딱 나왔고, 식신은 푹 뒤집어 쓰고 쿨쿨 자면서 속으로 미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절대 식신 상관은 시끄러운 존재가 아니고, 이 속에서 내 집안, 왜 나를 장녀로 키우고, 왜 나를 이렇게 책임감을 하고, 왜 나를 이렇게 알아주지 않고 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지만 말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면서 책을 읽고 뭔가 더 먼 어떤 그 훌륭한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많은 고뇌를 하기 때문에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식신상과는 약간 시선이 다르죠. 어떤 우리가 주류적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과는 여기가 이제 뭐가 있을까? 여기가 이제 네, 편제인 거예요. 이해가세요? 편제 어떤 거예요? 이불 킥하고 밖에 나와서 이제 자유롭게 살겠다는, 혹은 깨우친 끝에 현실감을 갖고 정말 노동을 하면서 모험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게 편제죠. 아무튼 오늘은 식신의 시간이니까, 식신은 이런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요절이라는 말을 했어요. 우리가 12운성으로 따졌을 때 양간이든 음간이든 생사, 그러니까 즉 이 식신은 내가 뭔가 인생에 있어서 올인을 하기 전,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베팅을 하기 전에 반드시 육체가 아프거나 찢어지는 상처가 있거나 그 집안에 유전병이 발병을 하거나, 놀랍게도 식신이 있는 사람들은 난치병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식신은 알게 모르게 상당히 피곤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식신은 안전빵을 선택한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무난한 직업을 원하는 것이고, 그죠? 식신은 무난한 직업, 안전한 가족, 말썽 피우는
처음에는 말썽 피우는 배우자나 아니면 이상형이 그런 독특한 스타일이었지만 결국은 무난한 사람을 고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모기 식신일 수도 있겠죠. 그럼 뭐예요? 모기 식신이라고 하는 거는 이 목을 되게 잘할 것 같았거든. 근데 어떻게 된다? 못한다는 거예요. 식신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 만약에 모기 식신이라는 것은 수잖아요. 이 수는 뭐 임수든 개수든 모기 식신이라고 하는 거는 이 목을 되게 잘할 것 같았는데 앞불싸 피곤해. 이 상태 꺾인다는 거예요. 목이 꺾인다는 건 뭡니까? 자립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정말 자립을 했다면 그 과정에서 질병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화가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화가 내가 사회에서 경쟁하고 존경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막 바깥으로 나갔는데 꺾이는 거예요. 선생님 저 안 꺾였는데요?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화 다음에 또 오해의 균형 잡히는 경우는 안 꺾일 수 있지만 그래도 화가 식신인 경우에 무리한 사회생활로 직업병 와요. 굉장히 척박하거든. 자기는 화가 멋질 줄 알았거든. 화가 식신인 사람은. 가봤더니 이거는 아비규환이야. 전쟁터인 거예요. 그리고 윤리적으로 너무 그릇된 거예요. 그래서 그 범죄를 고스란히 자기도 답습하면서 직업병 와요. 회사에서. 너무 힘든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꺾인다는 게 여러분 안 좋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기대만큼 그렇게 화려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포기하고 안전빵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만약에 토가 식신인 경우, 그럼 토가 꺾이겠다, 그죠? 토는 뭐냐면은, 토는 뭐 예를 들면은 이 세상의 가드너, 그러니까 가이드거든요. 토라는 거는 이 세상의 BGM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들을 다 커버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내가 좌지우지하면서 이렇게 다 정돈시킬 줄 알았는데 거기에 토가 식신 경우에는 무슨 그렇게 사건이 많고 무슨 그렇게 조상일이 많고 항상 그래서 제대로 가드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속 직업의 변동성이 아주 많죠. 참고 견뎌야 됩니다. 또 업황이 안 좋아. 업황이 자꾸 변동성이 있어. 그 다음에 만약에 금이 식신인 경우는 뭐냐? 금이 식신인 경우는 해결사거든요. 금은 해결사거든요. 그럼 금이 꺾인다. 내가 해결사를 할 줄 알았는데 해결하려고 들어갔는데 싸움한다든지 해결하려고 들었는데 사람이랑 소송을 한다든지 배신을 당한다든지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잘못된다는 게 아니라 아이고 무난하게 가자. 그냥 내가 무슨 해결사를 해. 아유 피곤해. 사람 피곤해 죽겠어. 이런 거예요. 그럼 만약에 수가 만약에 식신인 경우는 수는 뭐냐? 자유, 예술, 정신, 내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수가 식신인 경우는요.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세계에 오덕처럼 막 한다든지 아니면 연애나 성일 수 있으니까 막 그렇게 그런 연애에 불탄다든지 아니면은 자기만의 어떤 세계가 있거든. 혹은 뭐 자기 재능이라든가 독특한 재능이라든가 그걸 한데 꺾이는 거야. 왜? 잘난 놈이 너무 많고 내가 예술 방면에 갔더니 또라이들이 너무 또라이가 너무 많아. 또라이가 심지어는 아르헨티나도 간다니까. 그 또라이들이 너무 많아. 아르헨티나가 또라이는 게 아니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기의 재능을 자기가 감당을 못해. 그래서 그 꺾이면서 우울증과 좌절과 엄청난 스트레스와 겉대 그 집안에 숨겨진 병력이 탁 튀어나오는 거. 그래서
식신이 뭐 좋은 거는 있어요. 재능이 많고 밥벌은 먹고 뭐 맞긴 맞는데 그들이 정말로 원하는 거는 조용히 사는 거, 여러분. 그리고 항상 식신은 그래서 자기의 몸이 피곤하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아요. 근데 처음에는 앞에 겁재가 있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실행력이 있어 보이거든, 인상이. 근데 결국은 무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식신 있는 사람들이 잘해주시면은요, 항상 피곤하구나, 많은 실망이 있었겠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고 있구나, 조심해야겠다. 그래서 어서 이불 안에 들어가렴 하고 이렇게 소파하고 이 힐링 도구들을 옆에 깔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주 힘이 나서 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식신은 의외로 집에 대한 로망이 많고 침실에 대한 로망이 많고 그렇죠. 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